안녕하신가. 2026년 상반기에 생애 첫 서브3를 달성한 여성 러너들을 소개하는 시간이다. 예상보다 제작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하지만 약속한 8명의 러너는 끝까지 모두 소개하도록 하겠다. 오늘의 주인공은 연예인으로 생각될 만큼 압도적인 비주얼과 스타성을 가진 러너로 현재 로드와 트레일을 넘나들며 눈부신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정현성 선수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다. 1. 마라톤 입문. 그녀가 처음 마라톤을 경험한 시기는 무려 23년 전인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마라톤을 즐기던 아버지를 따라 처음으로 10km 대회에 참가했고 이후 하프 마라톤에도 도전했다. 놀랍게도 당시 그녀의 나이는 겨우 9살이었다. 기록은 10km 55분, 하프 마라톤 2시간 35분. 지금 기준으로 봐도 결코 쉽지 않은 기록이다. 어린 소녀는 그렇게 누구보다 이른 나이에 마라톤의 세계를 경험했다. 2. 꿈을 향해 나아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학업에 집중하면서 달리기는 그녀의 삶에서 조금씩 멀어졌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그녀에게는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한 꿈이 있었다. 바로 배우가 되는 것이었다. 고3이 되어 대학 입시 원서를 쓸 때까지 이 꿈은 오롯이 그녀만의 것이었다. 부모님의 반대가 두려워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한 날, 예상대로 집안의 반대는 거셌다. 하지만 그녀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서울예술대학교 연기과에 지원했고 결국 합격의 기쁨을 안았다. 3. 쉽지 않은 배우의 길.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배우 지망생이 꿈꾸는 학교에 입학했다. 그녀는 배우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학에 합격하는 것과 배우로서 현장에서 살아남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그녀는 수백 번의 오디션에 지원했다. 대본을 들고 카메라 앞에 섰고 수없이 기대하고 또 좌절했다. 배우가 되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멀고 험했다. 아이돌 연습생으로 들어와 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도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꿈은 어디까지나 배우였다. 결국 그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시간이 흐른 지금 그녀는 당시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한다. 나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대학 생활도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 선후배 간 위계질서는 생각보다 훨씬 엄격했다. 배우의 꿈을 안고 연기를 배우고자 했던 그녀에게는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 결국 그녀는 입학한 지 1년 만에 휴학을 선택하게 된다. 시간은 그렇게 계속 흘러갔다. 그리고 그녀 역시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다. 한때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소녀.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오디션과 불확실한 내일의 연속이었다. 결국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서야만 했다. 평생의 꿈이었던 연기에 계속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배우의 꿈을 접고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쪽도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당시 그의 삶은 마치 안개가 자욱한 터널을 걷는 것 같았다. 미래는 보이지 않았고 자신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꿈과 현실 사이의 간격은 점점 더 크게 느껴졌고 그 불확실함은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4. 길을 잃은 순간 마라톤을 만나다. 2019년 어느 날 우연히 TV로 마라톤 중계를 보게 됐다. 선수들이 묵묵히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는데 목표를 정해놓고 앞만 보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부러우면서도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가 느낀 마라톤은 무척 분명한 세계였다. 거리와 속도 그리고 시간이라는 기준이 있었다. 내 삶은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불명확하게 느껴졌지만 마라톤은 달랐다고 한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얼마나 빠르게 달리고 있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현실에서 느끼는 막연한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어 달리기를 시작했다. 그녀에게 달리기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푸는 운동이 아니었다. 달리는 시간은 어느새 방황하던 그녀를 붙잡아주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 있었다. 5. 위대한 나의 아버지. 그녀의 아버지는 마라토너다. 그녀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순간에도 아버지는 언제나 달리고 계셨다. 매년 아이언맨 킹코스를 완주할 만큼 대단한 체력을 가진 철인이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아버지는 매주 주말 그녀와 그녀의 오빠를 야외로 데리고 나갔다. 축구, 농구, 야구, 배드민턴, 자전거까지. 종목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아버지가 두 남매와 함께 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매주 주말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였다. 지금의 활동적인 성격은 그때 만들어졌다고 한다. 2019년 그녀가 달리기를 시작하자 아버지는 자신이 활동하던 일산 호수 마라톤 클럽으로 그녀를 데려갔다. 그렇게 그녀는 매주 일요일이면 아버지와 함께 일산 호수 마라톤 클럽에 나가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그녀가 달리기를 좋아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녀가 처음 만난 러너는 TV 속 선수가 아니었다. 언제나 그녀 곁에서 묵묵히 앞서 달리고 있던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다. 6. 생애 첫 풀코스. 달리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당연히 아는 것도 많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와 함께 일산 마라톤 클럽에서 알려주는 대로 묵묵히 훈련할 뿐이었다. 지금처럼 가민 시계를 차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도 없었다. 그렇게 2019년 서울 마라톤에서 생애 첫 풀코스에 도전하게 된다. 첫 풀코스는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고 특히 후반부에는 극심한 피로와 싸워야 했다. 그 순간만큼은 왜 사람들이 마라톤을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하는지 알 것 같았다. 첫 풀코스 기록은 3시간 26분 51초.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단 하나였다. 빨리 부모님께 내가 해냈다고 자랑하고 싶다. 7. 미친 도전. 첫 풀코스를 완주한 뒤 그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완주가 남긴 성취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질문 하나를 남겼다. 더 재밌는 건 없을까? 좀 더 길고 좀 더 힘든 건 없을까? 그녀는 어느새 이 운동에 매료되고 있었다. 인터넷을 뒤져보기 시작했다. 사하라 사막을 달리는 사막 마라톤, 정글과 오지를 횡단하는 극한의 울트라 마라톤 등 세계 곳곳에 혹독한 레이스들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당시의 그녀에게 해외 원정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다.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현실성이 없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바로 산을 달리는 울트라 트레일 러닝.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달리기 대회 중 가장 빡세다고 하는 대회였다. 마침 얼마 후 울트라 트레일 러닝 대회인 TNF100이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다. 하지만 이미 100km 부문은 접수가 마감된 뒤였다.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일단 10km 종목에 접수한 뒤 사무국에 전화를 걸었다. 저 10km는 접수했는데요. 100km를 꼭 뛰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TO 생기면 제발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몰랐기에 가능했던 무모함이었다. 하지만 이 무모함은 기적이 되어 찾아왔다. 대회를 불과 2주 앞둔 어느 날 사무국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100km 부문에 참가할 수 있으니 생각이 있으면 오후까지 연락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전화를 끊는 순간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 몸이 먼저 반응한 것인지 심장이 미친듯이 뛰기 시작했다. 한 10분간 고민하다 그녀는 100K 대회에 출전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그녀는 트레일 러닝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트레일 러닝화도 없었고 러닝 베스트도 없었다. 스틱은 말할 것도 없었다. 100km를 달리겠다고 결심했지만 정작 필요한 장비는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2019년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트레일 러닝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여자 사이즈는 장비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스틱은 해외 직구로 겨우 구했고 양말과 러닝 베스트는 발품을 팔아 사이즈에 맞는 제품을 찾았다. 심지어 러닝화는 원하는 사이즈가 없어 재입고를 기다리다가 대회 전날에서야 퀵 서비스로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그녀는 한 번도 신어보지 않은 새 신발을 신고 한 번도 착용해 보지 않은 베스트를 입고 생애 첫 트레일 러닝이자 첫 100km 레이스의 출발선 앞에 섰다. 말 그대로 미친 도전이었다. 8. 트레일 러닝의 매력에 빠지다. 생애 첫 트레일 러닝. 그것도 무려 100km. 결과부터 말하자면 그녀는 이 레이스에서 그야말로 개고생을 했다. 그녀의 인생 최장 거리는 2달 전에 기록한 42.195km였다. 몸은 아직 100km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초반에는 어떻게든 버텼다. 하지만 60km를 넘어서면서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다. 장경인대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다. 뛰는 것은 물론이고 걷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다리가 비명을 질렀다. 고질병인 위장장애로 고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진짜 적은 따로 있었다. 레이스가 20시간을 넘어가자 극심한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몸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고 정신은 점점 흐려졌다. 잠시 눈을 감으면 그대로 쓰러질 것만 같았다. 정확히 말하면 거의 좀비처럼 산을 떠돌았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그렇게 그녀는 걷고 또 걸었다. 몸이 한계에 다다르자 생각은 단순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2가지 생각뿐이었다. 얼른 완주해서 따뜻한 물로 몸을 씻고 푹 자고 싶다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런 미친 짓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출발한 지 23시간 47분 만에 결승선을 통과했다. 생애 첫 트레일 러닝은 그렇게 끝났다. 그런데 완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몸을 씻는 내내 웃음이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온몸은 근육통으로 망가져 있었고 샤워기 물이 닿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행복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아마 자신은 언젠가 또 이 출발선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도 훨씬 빠르게 찾아왔다. 5개월 뒤 그녀는 트랜스 제주 112K 부문에 참가해 완주했고 이후 수많은 트레일러닝 대회에 도전했다. 100K 이상 울트라 대회만 무려 5번 출전했다. 자연 안에서 한계를 마주하고 달리면서 그녀는 스스로 더욱 강해짐을 느꼈다.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는 로드러닝과는 달리 오르막과 내리막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트레일러닝은 무척이나 매력적이었다. 때로는 달려야 했고 때로는 잠시 걸어야 했다. 방황하던 자신의 인생과도 닮아 있었다. 9. 다시 트랙으로. 2025년 러닝 경력 6년차. 여전히 달리기를 사랑했고 꾸준히 달리고 있었지만 기록은 어느 정도 정체기에 접어들고 있었다. 달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지만 이제는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더 잘 달리고 싶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강점은 지구력이었다. 달리기 입문을 풀코스 마라톤과 100km 울트라로 시작했을 정도로 장거리에는 자신이 있었다. 반면 약점은 스피드였다. 오랫동안 긴 거리를 버텨내는 데 익숙했지만 빠르게 달리는 것은 늘 어려운 숙제처럼 남아있었다. 2025년 말 그녀는 2026년 서울 마라톤을 목표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다. 당시 풀코스 개인 최고 기록은 3시간 15분이었다. 목표는 싱글이었다. 그녀는 국가대표 출신 유승엽 감독이 운영하는 러닝클래스 해피런의 문을 두드렸다. 러닝을 시작한 이후 단 한 번도 체계적인 지도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그녀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인터벌 훈련을 배웠다. 그리고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왔다. 잠들어 있던 스피드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고 기록은 눈에 띄게 단축됐다. 그녀에게 부족했던 마지막 퍼즐은 스피드였다. 해피런에서의 훈련은 그 마지막 퍼즐을 채워줬다. 10. 서브 3. 3월 초 그녀는 마침내 10km 40분 벽을 넘어섰다. 마라톤을 제대로 시작한 지 7년 만에 이룬 쾌거였다. 100km 울트라 마라톤을 여러 번 완주했던 그녀였지만 이상하게도 10km를 40분 안에 달리는 것은 그 어떤 도전보다도 어렵고 두려웠다. 그리고 2026년 3월 15일 서울국제마라톤의 아침이 밝았다. 해피런에서 훈련하는 동안 유승엽 감독은 종종 그녀에게 말했다. 서브 3 할 수 있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훈련이 쌓여갈수록 그녀 역시 조금씩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 서브 3를 할 수 있을까? 출발선에 선 순간까지도 확신은 없었다. 다만 지금까지의 훈련을 버텨온 자신을 믿어보기로 했다. 그렇게 그녀는 서브 3 페이스에 몸을 맡겼다. 초반부터 앞서 나가는 서브 3 페이스메이커를 시야에 두고 첫 5km를 4분 20초 페이스로 차분히 운영했다. 절대 조급해하지 말 것. 오버페이스하지 말 것. 그것만을 되뇌었다. 그녀는 자신의 호흡과 리듬에 집중했다. 일부러 시계도 보지 않았다. 첫 번째 시련은 30km 지점에서 찾아왔다.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불이 붙은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발을 디딜 때마다 고통이 밀려왔다. 당장 멈추고 싶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지금까지 흘린 땀과 쏟아부은 시간이 모두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했다. 가야 한다. 어떻게든 발을 굴려야 한다. 지금은 아프더라도 결승선에서는 반드시 웃고 말겠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 마침내 41km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처음으로 시계를 확인했다. 2시간 55분. 서브 3는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가 자신의 한계와 싸우고 있었다. 고개를 숙인 사람, 걸음을 멈춘 사람, 다리가 풀린 사람. 그때 그녀는 생각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야. 모두가 힘들다. 그녀는 남아있는 힘을 모두 끌어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추월하며 마지막 스퍼트를 시작했다. 2026년 서울 마라톤 2시간 58분 52초. 그리고 그렇게 마라톤을 시작한 지 7년. 10살 소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처음 마라톤 대회에 나선 지 23년 만에 그녀는 마침내 생애 첫 서브 3를 달성했다.